안녕하세요. 오코리아 기술지원팀 주현우 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더넷 IP 커플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더넷 IP 커플러의 특징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50-363 이더넷 IP 커플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PPT를 통해 이더넷 IP 커플러의 특징 및 IP 어드레스 할당, 그리고 I/O 데이터 매핑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제품이 750-363 커플러입니다. 이 커플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 LED와 IP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는 딥 스위치가 있고, RJ45 커넥션 포트 2개와 와고 서비스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파워 커넥션은 커플러 자체의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이고, 이 제품의 경우 에코 타입 커플러로서 커플러의 우측에 필드 사이드 파워 서플라이가 없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750-602와 같은 필드 사이드 파워 서플라이 제품을 추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터스 LED의 설명입니다. 링크 액트 1, 액트 2는 네트워크 포트의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LED가 그린일 경우 필드 버스 노드가 피지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를 나타내고, 그린 플래싱 하는 경우 필드 버스 노드가 이더넷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스터와 연결된 경우 그린 플래싱을 하게 될 것입니다. LED가 오프 상태이면 피지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오프 상태라면 케이블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MS LED는 모듈 스테이터스로 정상적인 경우 MS는 항상 그린이어야 합니다. 그린 플래싱의 경우 아직 시스템이 컨피규레이션 되지 않은 상태로 커플러가 부팅될 때 보여질 수 있으며, 부팅이 완료 후에는 그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MS LED가 레드일 경우 시스템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커플러를 리스타트 해줘야 하며, 리스타트 후에도 지속적인 레드 LED가 보인다면 제품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NS LED는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로 그린 상태는 모드버스 TCP 또는 이더넷 IP 커넥션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린 플래싱의 경우 네트워크는 연결되었으나 마스터와의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마스터와 연결이 되면 그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드일 경우 네트워크상에 중복 IP가 있는 경우로 네트워크상에 중복되지 않은 IP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레드 플래싱의 경우 이더넷 IP 커넥션에서 어떤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로 커플러를 리스타트 후 재연결해야 합니다. I/O LED는 커플러와 I/O 모듈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터스를 나타냅니다. 그린일 경우가 정상적인 상태이며, 레드일 경우, 즉 레드 플래싱이 아닌 레드 LED가 켜진 상태라면 커플러 하드웨어상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커플러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만일 레드 플래싱 하는 경우 플래싱 시퀀스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 보시는 것과 같이 I/O LED 레드 플래싱 시퀀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I/O LED 플래싱은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퀀스의 시작은 10Hz로 빠르게 플래싱을 하고 브레이크 타임 후에 1Hz로 플래싱하게 되며, 이 플래싱 횟수가 에러 코드가 됩니다. 다시 브레이크 타임 후에 1Hz로 플래싱하게 되면 이때의 그 플래싱 횟수가 에러 아규먼트가 됩니다. 이 시퀀스는 에러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 I/O LED를 통해서 에러 코드와 에러 아규먼트가 확인되고 750-363 커플러 매뉴얼상에서 해당 에러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더넷 IP 커플러는 인아웃풋 프로세스 이미지가 각각 1020워드까지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커플러의 특징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은 IP 어드레스 할당 및 I/O 데이터의 통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넷 IP 커플러의 경우 IP 어드레스 할당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커플러에 부착된 IP 어드레스 셀렉션 딥 스위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와고 이더넷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더넷 세팅을 통해 IP 어드레스를 할당하게 되면 디바이스 내에 저장이 되고, 할당된 IP 어드레스는 딥 스위치가 모두 오프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더넷 세팅을 통해 IP 어드레스를 할당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딥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으면 딥 스위치에 따른 IP 어드레스가 적용됩니다.
즉 딥스위치가 우선순위로 설정됩니다. 다시 딥스위치를 모두 오프한 뒤에 재부팅하면 디바이스 내에 설정된 IP 어드레스로 다시 할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를 통한 IP 할당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의 경우 IP 어드레스의 마지막 바이트인 호스트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팩토리 세팅의 이 베이스 IP 어드레스는 192.168.1.x입니다. 따라서 이 딥 스위치를 통해서 마지막 x 바이트를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의 예제와 같이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를 1번, 2번, 3번을 ON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진수 계산법에 따라서 7이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IP 어드레스는 192.168.1.7이 할당되게 됩니다. 이 셀렉션 스위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원이 오프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설정한 후에 전원은 ON 해주셔야 적용됩니다. 네, 다음은 이더넷 세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넷 세팅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와고 서비스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커플러의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에서는 와고에 서비스 케이블이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를 통해서 임시 IP 어드레스 먼저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딥 스위치 1번, 2번을 ON을 해서 192.168.1.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세팅을 오픈하여 이 세팅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커넥션 부분은 이더넷으로 설정해 주시고 세팅에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신 후에 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디바이스에 연결이 완료되고 이 네트워크 탭으로 이동합니다. 에디트 부분에 어드레스 소스를 스태틱 컨피그레이션으로 설정하고 아래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 필요시 게이트웨이, DNS 등을 설정해 줍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위에 라이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IP 어드레스가 할당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커플러의 IP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커플러의 전원을 오프하신 후에 딥 스위치를 모두 오프로 바꿔준 뒤에 다시 전원을 ON 하셔야 이때 설정하신 IP 어드레스로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딥 스위치와 이더넷 세팅을 통한 IP 어드레스 할당을 알아봤고, 주의하실 사항은 딥 스위치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더넷 IP 슬레이브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넷 IP의 경우 슬레이브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EDS 파일을 제공합니다. EDS 파일은 일렉트릭 데이터 시트로 이 해당 슬레이브 디바이스의 컨피규레이션 및 어떤 정보들을 정의해 놓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와고에서도 750-363 이더넷 IP 커플러에 대한 EDS 파일을 제공합니다. EDS 파일은 저희 와고 홈페이지에서 EDS를 검색하시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힐셔사의 소프트웨어에서 750-363을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아래 그림은 이더넷 IP 이 스캐너에서 750-363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각 마스터 소프트웨어에서 EDS 파일을 임포트를 통해서 슬레이브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레이브를 추가해 주시면 이제 뭐 IP 어드레스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마스터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더넷 IP 인스턴스 부분을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인스턴스 101번부터 109번까지 있고, 보시면 101번부터 103번까지는 아웃풋 모듈, 그리고 104번부터 109까지는 인풋 모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50-363 커플러는 이 전원이 켜지면 커플러에 연결된 IO 모듈의 데이터를 인스턴스에 할당합니다. 따라서 마스터에서는 커플러에 연결된 모듈에 맞게 인스턴스를 설정하고 각 인스턴스의 데이터 바이트 수를 입력하여 슬레이브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커플러의 인스턴스 및 바이트 계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로서 750-363 커플러의 2채널 아날로그 인풋, 2채널 아날로그 아웃풋, 16채널 디지털 인풋, 16채널 디지털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구성에서는 아날로그 디지털 인아웃풋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웃풋의 경우 인스턴스는 101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풋의 경우 이제 104번부터 109번까지인데 아날로그 인풋과 디지털 인풋이 있는 104번과 107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04번과 107번의 차이는 이 스테이터스 바이트가 추가되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커플러의 스테이터스 바이트가 필요 없다면 107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트 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풋의 경우 2채널 아날로그 인풋과 16채널 디지털 인풋이 연결되어 있고 아날로그 인풋은 한 채널당 한 워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2채널 같은 경우 2워드이며 바이트로 환산해보면 4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채널 디지털 아웃풋 같은 경우 한 채널당 한 비트이기 때문에 16채널이면 16비트가 됩니다. 따라서 2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모듈의 바이트의 합이 6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웃풋 모듈을 계산해보면 2채널 아날로그 아웃풋, 16채널 디지털 아웃풋이므로 인풋과 마찬가지로 6바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커플러에 연결된 인아웃풋 바이트를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인스턴스 101에 데이터 바이트 수는 6바이트가 되고 인풋은 인스턴스 104를 사용할 경우 스테이터스 바이트 1바이트를 더하여 7바이트 그리고 인스턴스 107을 사용할 경우에는 6바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각 바이트에 데이터가 할당되는 순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듈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 아날로그 모듈부터 할당됩니다. 위 예제에서 16채널 디지털 인풋을 먼저 연결하고 뒤에 2채널 아날로그 인풋이 연결되더라도 아날로그 인풋 모듈에 대한 데이터가 첫 번째 바이트부터 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 힐시어 소프트웨어에서 인스턴스와 바이트 수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앞서 EDS 파일을 통해서 추가된 슬레이브를 더블 클릭하면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파라미터 설정창이 나옵니다. 이 설정창 좌측을 보시면 T에서 O 방향, 즉 타겟에서 오리지네이터를 의미하고 타겟은 슬레이브, 오리지네이터는 마스터가 됩니다. 따라서 커플러에서 마스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인풋 모듈의 설정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오리지네이터에서 타겟 방향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스턴스 ID 설정에서 사용할 인스턴스를 한번 설정해 주겠습니다. 일단 지금 타겟에서 오리지네이터로 가기 때문에 인풋 모듈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러면 인스턴스는 104 AI, DI, 스테이터스 바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설정으로 넘어가서 앞서 계산한 바이트 수 6바이트에 스테이터스 바이트 1바이트를 추가하여 7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은 아웃풋 설정 페이지로 인스턴스 아이디는 101 아날로그 아웃풋, 디지털 아웃풋 선택하고 사이즈는 앞서 계산한 6바이트를 입력해줍니다. 모든 설정이 이렇게 해서 끝나면 각 마스터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설정을 세이브 또는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고 750-363 이더넷 IP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다만 이제 마스터 측의 소프트웨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인스턴스와 바이트 수 계산에 대한 부분만 알고 계시면 마스터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